이건 내가 먼저 읽어라. 조옥래가 내민 편지엔 한 줄이 있었다. 친모는 따로 있다. 첫 편지를 읽은 사람은 이지혁이었다. 이지혁은 종이의 얇은 결을 손끝으로 눌러가며 문장을 2번, 3번 훑었다. 단 16글자였지만 그 한 줄이 집안의 시간표를 모조리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남매 중 가장 침착한 사람, 위기 앞에서 정리를 먼저 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 무너진 자리를 수습하는 사람. 그게 늘 이지혁이었다. 비혼주의를 입에 올리던 사람이지만 가족 문제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현실적이었다. 조옥래는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낯설게 느끼는 듯 낮게 말했다.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지. 근데 요즘 지환이 얼굴이 내 맘을 자꾸 긁더라. 그 말에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다. 최근에 이지환은 낮엔 단단했지만 밤이 되면 깊게 접힌 주름처럼 구겨졌다.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서 있어야 할 때는 몸이 먼저 반응했으나 혼자 남으면 오래된 배신의 기억이 어깨를 아래로 끌어내렸다. 전 술기운에 형 가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더라라고 흘린 한숨이 조옥래의 가슴을 긁어댔다는 걸 이지혁도 안다. 봉투 앞면엔 낡은 만년필 글씨로 옥래 어른께. 그 아이가 자라서 묻거든 이 편지를 보여주세요. 발신인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2개의 단서만 남았다. 생후 열흘 무렵 왼쪽 어깨 뒤편에 작은 초승달 모양 반점, 그리고 출생 당시 팔찌가 뒤바뀐 기록을 봤다는 간호사의 익명 메모. 마지막 줄엔 이렇게 덧붙어 있었다. 고성이라는 이름이 언젠가 나오면 그땐 제발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름이 종이에 튀어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박진석의 재혼 아내, 박영라의 엄마, 그리고 박성재가 견제와 경애를 동시에 느끼는 여자. 아름답고 권력욕이 있으며 무일푼에서 시작해 이 지점에 올라섰고 무엇보다 과거를 감추는 데 능하다는 소문. 편지는 단순한 출생 비밀을 넘어 두 집안의 혈연과 권력의 재배치를 예고하는 화약이었다. 이지혁은 편지를 접어들고 김다정을 불렀다. 김다정은 말수 적고 따뜻한 성정이지만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는 데선 누구보다 단정했다. 편지를 읽고도 잠시 말이 없던 김다정의 눈빛이 먼저 흔들렸다. 어머니, 이건 왜 이제야요? 조옥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다정아, 네가 엄마라서 내 죄가 커졌다. 지환이를 내 아들로 만든 게 내 죄다. 그 말 한 줄로 방향은 분명해졌다. 친모는 따로 있고 그 아이는 이 집의 둘째 이지환이었다.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김다정과 이지혁의 짧은 대화에서 터졌다. 이지혁은 단호했고 김다정은 단정했다. 엄마, 이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흔들리되 무너지지는 말자고요.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등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환이한테는 내가 엄마였는데요. 그 문장 끝에 였는데요가 집안의 공기를 쓸어내렸다. 과거형이 된 모성. 조용하지만 가장 날카롭게 사람을 찢는 말이었다. 뒤늦게 사실을 들은 이상철은 말 대신 긴 침묵을 택했다. 우리 집이 무슨 드라마를 찍나. 어색한 농담 하나를 끊어내듯 던지고 혼자 앉아 있었다. 부정과 거래, 뒤바뀐 기록 같은 이야기에 유난히 약한 남자. 한참을 앉아있던 이상철이 결심하듯 말했다. 지환이는 내 아들이다. 그건 안 바뀐다. 쉬운 다짐처럼 들렸지만 이후 어떤 지진이 오더라도 기둥으로 남을 문장이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언제 어떻게의 문제였다. 이지환에게 사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지혁은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순서를 아는 사람이었다. 진실 확인, 외부 리스크 차단, 당사자 보호. 이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때 지은호가 조용히 등장했다.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지은호는 무너진 방에 들어서면 먼저 숨 쉴 구석부터 만드는 사람. 먼저 어깨 반점을 확인해보면 어때요? 의료 기록은 시간이 걸릴 테고요. 혹시 박영라 씨 쪽에도 비슷한 표시가 있는지 묻는 건 너무 위험할까요? 현실적이면서 위험한 제안이었다. 고성이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역공이 날아올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에서 질서를 보았다. 확인할 건 확인하자. 다만 흔적은 남기지 말자. 이지혁의 차분함이 지은호의 섬세함을 만나 작은 온기가 돌았다. 비혼주의를 내세우던 그가 위기 앞에서 같은 방향을 보는 이를 발견했을 때 흔들리는 마음을 스스로도 감지했다. 지은호는 알아차리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관계는 연출이 아니라 본론에서 잘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동시에 다른 축에서도 일이 굴렀다. 박성재가 소문을 들은 것이다. 이 지역의 절친이자 본부장, 그리고 지은호를 좋아하는 남자.
박성재는 재벌가의 눈으로 사안을 읽었다. 출생 비밀이 터지면 흔들릴 사람은 너희 집만이 아니야. 우리 집도 맞고 아버지도 맞고 특히 고성이 쪽이 크게 요동친다. 계산이 빠른 남자에게도 인간적 고민이 밀려왔다. 만약 이지환이 우리 집 피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하던 대로 지워라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답을 서두르지 못한 박성재는 대신 움직였다. 의료 기록은 내가 조용히 알아볼게. 단 이건 내 위험이기도 하다. 우정으로 쓰였지만 권력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문장이었다.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뜻밖에도 박영라에게서 왔다. 차분하고 우아한 화가 동시에 고성희의 딸. 어느 날 지은호의 카페에 들른 박영라는 겹겹이 감춘 표정을 읽어냈다. 혹시 제 쪽에 묻고 싶은 게 있나요? 지은호는 순간 멈칫했다. 박영라는 옅게 웃었다. 우리 집은 비밀이 많아요. 다만 그 비밀들이 늘 우리를 지켜주진 않더라고요.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초대. 선만 잘 지키면 그녀도 사실을 찾는 여정에 동행할 수 있다는 신호였다. 그날 저녁 5사람이 모였다. 이지혁, 지은호, 박성재, 박영라, 그리고 호출된 이지환. 비밀을 전제로 목적은 하나. 왼쪽 어깨 뒤편 초승달 반점. 이지환은 놀라 웃다가 곧 굳었다. 그걸 왜 묻죠? 그는 반점을 알고 있었다. 어릴 때 장난처럼 놀림도 받았다. 그 반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박영라도 조용히 스웨터를 젖혔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박영라에게는 반점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작은 상처 자국을 보여줬다. 저는 없는데요. 엄마는 있어요. 아주 흐릿하게요. 어릴 때부터 가리셨어요. 방 안이 서서히 기울었다. 초승달은 이지환에게 있었고 고성희에게도 흐릿하게 있다는 단서가 더해졌다. 5번째 클라이맥스는 고성희의 응답이었다. 다음 날 고성희는 이지혁을 불렀다. 나를 의심하는 눈빛 싫지 않네요. 다만 방법은 예뻐야 해요. 그녀는 차를 저으며 사실도 거짓도 아닌 문장으로 선을 그었다. 20살에는 실수도 하고 26에는 도망도 하고 30에는 지키고 싶은 게 생겨요. 내가 누구의 무엇이었는지 폭로하면 누가 이득을 보죠? 인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마지막에 짧게 눈을 감은 한 번이 오히려 진실의 냄새를 풍겼다. 아이를 지킨다는 말 나는 늘 믿었어요. 변명도 공격도 아니었다. 다만 시간을 벌었다. 시간은 그가 가장 잘 쓰는 자원. 가족 내부의 파열음은 점점 커졌다. 김다정은 부엌에서 혼잣말을 늘렸다. 밥은 내가 하고 엄마 소리도 내가 들었는데요. 이게 다 뭐예요? 이상철은 설거지를 도우며 말 대신 접시를 말렸다. 무너지는 중심을 붙잡는 사람의 침묵. 이수빈은 특유의 솔직함으로 균형을 찾았다. 오빠, 내가 나쁜 말 할게. 친모가 따로 있으면 뭐가 바뀌죠? 그냥 우리 사진첩만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그 말이 김다정의 심장에 작은 숨구멍을 냈다. 그래, 사진첩만 조금. 울컥했지만 저녁은 함께 먹었다. 생각보다 큰 일이었다. 6번째 클라이맥스는 박진석에게서 터졌다. 호탕한 그는 비밀을 싫어하지 않지만 회사가 흔들리는 비밀은 못 참는다. 혈연이면? 책임도 생기지. 현실적 질문이 이어졌다. 상속과 주주 구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박성재는 그 질문을 본능적으로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답을 준비했다. 아버지,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DNA 결과도 없고요. 이건 상속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제예요. 박진석은 웃었다. 그래, 네가 사람을 먼저 보니 다행이다. 호탕한 웃음이 폭우 뒤의 햇살처럼 잠시 긴장을 풀어줬다. 그 사이 지은호의 역할이 더 분명해졌다. 지혁 씨, 누군가의 과거를 확인하는 일은 그 사람의 현재를 부수지 않으면서 해야 해요. 순서는 동의해요. 다만 감정의 순서는 조금 더 섬세해야 해요. 그 말은 이지혁의 마음에 박혔다. 그는 인정했다. 지은호가 옆에 있으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말의 모서리가 덜 날카로워진다고. 널 거절했던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랑은 다르구나. 말로 나오진 않았지만 시선이 스쳤고 지은호는 그 시선을 무리하게 붙잡지 않았다. 시간과 진실 위에서만 안전해지는 관계를 둘 다 알고 있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확인이 필요해졌다. 의료 기록, 당시 간호사의 메모, 출생신고의 날짜와 시각. 박성재가 길을 뚫고 이지혁이 서류를 정리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작은 반전이 튀어나왔다. 팔찌가 뒤바뀐 기록에는 아기가 둘이 아니었다. 셋이었다.
이지환과 또 다른 아이, 그리고 기록상 임시 태명 하늘. 하늘의 행방은 사라진 메모와 함께 오리무중. 그럼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지은호의 말처럼 퍼즐은 더 크고 조각은 더 많았다. 그때 조옥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편지는 한 장이 아니었다. 봉투 밑바닥에 붙어있던 더 얇은 메모.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다. 옥래 어른, 제가 떠나면 이 아이가 버틸 수 있도록 김장수 어른께도 한 번만 상의해주세요. 또 하나의 이름. 김다정의 아버지이자 조옥래의 사돈, 오랜 친구. 두 노인의 세월과 두 집안의 과거 동맹까지 건드리는 이야기였다. 김장수는 담담했다. 그때 우리 둘 다 겁이 났지. 조옥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겁이 나서 아이를 지키려다 아이를 잃을 뻔했지. 7번째 클라이맥스는 결국 이지환의 질문에서 터졌다. 그럼 내 엄마는 누구예요? 오래 준비한 듯 방 안은 조용했다. 누구도 성급히 말하지 않았다. 이지혁이 형답게 말했다. 확인 중이야.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가 널 버리지 않아. 이지환은 쉽게 안도하지 못했다. 피가 흔들리면 말로는 고정이 잘 안 된다. 그때 김다정이 나섰다. 지환아, 엄마는 어제도 내 걱정했고 오늘도 내 저녁 뭐 먹을지 궁금하고 내일도 내 출근길 바람이 찰까봐 스카프를 꺼낼 거야. 이게 엄마야. 편지의 칼날이 둔기로 바뀌어 가슴에 눌렸다. 아프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는 방식. 이후의 전개를 키우는 실마리가 하나 더 던져졌다. 서류를 넘기던 박성재가 멈칫했다. 형, 이 기록 상속 포기 각서랑 같은 날이네. 날짜가 겹쳐 있었다. 박성재 서랍에서 나왔던 충격의 문서, 산부인과 팔찌 오류의 보고, 익명 메모의 날짜가 같은 주간 안에 몰려 있었다. 누군가는 그 주간의 모든 걸 설계했고, 누군가는 그 주간의 모든 걸 잃었으며, 또 누군가는 그 주간의 모든 걸 얻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하늘의 행방, 고성이가 끝내 입을 다문 이유, 박진석이 그 주간 해외에 있었다는 단서, 김장수의 겁이 났다는 고백까지. 퍼즐은 일직선으로 풀리지 않았다. 이후 며칠 다정한 일상이 흔들리는 소리가 집집마다 작게 울렸다. 김다정은 습관처럼 밥을 했고 이상철은 습관처럼 접시를 닦았다. 이수빈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점검하듯 말을 골랐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에 붙은 설명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죠? 엄마라는 말은 빼지 말아요. 그건 우리 셋이 같이 만든 시간이라서요. 이 말이 김다정의 눈가를 적셨다. 설명을 바꾸는 것과 역사를 지우는 건 다르다. 가족은 그 차이를 배워나갔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고성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상처내지 않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은 짧았다. 상처는 늘 나요. 다만 덧나지 않게 꿰매는 법을 선택하죠. 그 말에 어딘가엔 방어와 책임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박영란은 그 사이 자신의 우아함으로 작은 선택을 했다. 어느 날 가늘고 하얀 스카프를 종이에 싸서 이지환에게 건넸다. 겨울 바람이세요. 어깨를 잘 가려주세요. 초승달을 숨기라는 말도 드러내라는 말도 아닌 그저 오늘을 건너가라는 손짓. 박성재는 밤마다 계산과 양심 사이를 오갔다. 이익과 책임, 혈연과 선택, 우정과 가족. 그의 결론은 분명치 않았지만 적어도 하나는 알았다. 이 일의 끝에서 내가 지영 옆에 서 있어야 한다. 그건 손익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문장. 다음 날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형, DNA는 내가 안전하게 준비할게. 당사자 동의서부터 순서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우리가 먼저 막자.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두 사람의 말수는 적었지만 결의는 단단했다. 그리고 어느 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한 템포 쉬고 덧붙였다. 그때 널 거절했던 내가 지금의 나랑 좀 다르네요. 지은호는 짧게 미소 지었다. 우린 둘 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말은 고백도 약속도 아니었다. 다만 다음 걸음을 함께 보겠다는 눈빛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진짜 확인 절차로 들어간다. 혈연을 수치로 증명하려는 사람과 가족을 기억으로 지키려는 사람 사이에서 이지혁은 균형을 잡으려 한다. 지은호는 상처가 덧나지 않게 살을 받쳐줄 것이다. 박성재는 선을 넘지 않는 속도로 문을 열고 고성이는 다시 시간을 살 것이다. 박영란은 우아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 손끝을 길게 내밀 것이다. 그리고 이지환은 어깨에 초승달을 가리지도 드러내지도 않은 채 하루를 건너갈 것이다. 누구의 아들이냐는 질문보다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으로.
단 하나, 지금 이 집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고 그 버팀이 서로를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편지는 참혹한 만큼 다행이다. 잃어버린 것과 지켜낼 것의 경계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첫 문장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남는다. 친모는 따로 있다. 이 문장은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가족을 다시 묶는 실이다. 그 실의 끝엔 아직 매듭이 없다. 매듭을 누가 언제 어떻게 묶을지는 이제 다음 장에서 확인될 것이다.